전 아쉬운 게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선거 이후에 대통령이 밥을 먹자고 그랬잖아요. 몇 번이나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에서도. 근데 응하지 안 했잖아요. 집권 여당 대표잖아요. 한 개파의 수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다면 그거를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예. 더 무게감이 있지 않았을까. 한동훈 대표가 서운하다고 해서 한 대표 측근들이 모여서 뭔가 세과시한다? 그런 예. 거 필요 없을 거예요. 그날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대표 우리도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3시간 뒤에 박정화 비서실장이 흔쾌히 만나겠습니다. 그 전날 민주당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가지고 실행하려고 예, 했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기분 나쁠 법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은 예. 맞지만 그런 건 왜 어디서 기인하냐? 둘 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검사는 칼싸움만 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호살롱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님 그리고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좀 새롭게 모셨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제로콜라가 있습니다. 이게 뭘 연상시키는 건지 우리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은 금방 알을 건데 그러나 우리는 그 테이블과는 구조가 좀 다릅니다. 굉장히 수평적 구조로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2명 앉고 앵커가 여기 1명 앉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 좀 그런 점들은 조금 좀 다른 색다른 무대 세트라는 건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흥 부대변인은 이제 제가 처음 여기 형우살롱에 모셨는데 뭐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원래는 제가 19년 동안 KBS 기자를 하다가요. 21년 6월에 지금 대통령이 정치 선언하기 전에 6월 29일 날 했거든요. 그때 좀 제안을 주셔서 제가 회사를 간두고 나와서 그때 부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1호차 안에 수행을 했습니다. 1호차 같이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 윤석열 정부 시작과 함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하기 전이죠. 전에 인수위 때부터? 아니죠. 21년 6월. 21년 6월이면 선거 시작하기 전이고요. 그러면 이제 후보 시절 경선 때부터 해서 후보 시절부터. 네, 후보하고 그다음에 인수위 부대변인하고 대통령실 이제 부대변인 하다가 작년 이제 11월에 나와서 이번 4월에 민심의 호된 맛을 느끼며 3%로 떨어졌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람 마음 얻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도닥이면서 잘하려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제 대통령 후보의 수행 비서를 한다는 게 이제 쉽지 않은데 혹시 대통령하고 사적 인연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전혀 중간에 없고, 누가 실은 제가 이제 기자할 때 세대 담론 관련해서 기사를 썼는데 그게 이제 제가 좀 마음에 들었구나. 그쪽 캠프 쪽에서 좀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일면식은 없었는데 제안을 줬고 제가 이틀 고민하고 목요일 날 만나서 한 2시간 반 동안 대통령 당시 윤 대통령 윤 후보였죠? 제가 서초동 찾아가서 2시간 반 얘기하고 다음 날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글쎄요, 뭐 개파 구분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굳이 하자면은 친윤계. 네, 뭐 그렇게 규정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하지만 여러 생각이 있지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를 본격적인 토론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말인데 이번 주 월요일이요. 콜라 커피도 있는데 이게 그때 테이블 위에 콜라였죠. 제로콜라 올라와 있죠. 제로콜라네요. 이거 감안해서 제로 슈가, 제로콜라. 코카콜라 회사가 우리한테 지금 협찬하는 게 아닌데 왜 이게 올라와 있나 모르겠네. 어쨌든 그 당시 월요일 날 콜라 좀 쓴데요? 쓴가요? 네, 요즘 제로콜라 쓴 것 같아요. 제로가 아니라는 기사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월요일 날 테이블 위에 한동훈 대표는 이제 술을 안 하시고 못 하시니까 이제 콜라가 올라와 있었고 대통령 앞에 놓여 있던 그 검은색 액체도 콜라였나요? 아니면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콜라를 두 분이 놓고 80분간을 대화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한쪽엔 아메리카노, 한쪽엔 콜라인데 제로콜라인데 제로콜라를 마시면은 한 대표에 빙의할 수가 있고요. 아니 대통령님, 이 문제는 꼭 해결하고 해야 돼. 이 문제 못 해결하면 제가 특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걸 마시면 이제 대통령의 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한 대표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해갖고 야당이랑 같은 편 모아가지고 그러면 마음대로 해보든지
자리에 없었으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성대묘사를 잘하십니까? 그렇게는 대화가 안 이루어졌죠? 아니, 저도 뭐 아이고, 실제는 아이고, 모르겠는데, 네. 아니, 근데 그 제스처 있지 않습니까? 자세. 네. 저는 이게 이제 약간의 공격적인 자세로 비춰질 수 있는데, 대통령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좀 이런 포즈가 이런 나옵니다. 포즈. 사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좀 이런 포즈가 있죠. 그걸 이런 이제 포즈. 수식한다면 위협적 포즈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을 할 때도 하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는 뭐 20년 동안 또 교분을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아니 않았을 것 이 같아요. 대목에서 궁금한 거. 네. 그 이제 어쨌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 그 사진은 대통령실 이제 그 전속 사진사가 맞습니다. 찍어서 공개한 거잖아요. 이런 자세도 있을 것이고 이런 자세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이렇게 두 분의 말을 잘 경청하는 듯한 이런 자세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이 사진을 공개를 했느냐는 거죠. 제가 뭐 깊숙이 취재는 안 네, 했지만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희 대변인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사진이기 때문에 빨리 릴리스해야 되잖아요. 방송사에. 대통령이 초반에 계속 이러고선 대화를 약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컷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볼 때 정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샷도 있었을 텐데 그거를 왜 냈을까? 그렇다고 대통령이 이 사진 내 그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픽한 사진은 아니고 그럼요. 그때 참모가 냈는데 그럼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이 아니 사진을 냈을 텐데 저는 친한계에서는 이 사진 요 자세 하나만으로도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또 공격을 했으니까 이게 제가 이제 대통령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보면 대통령의 걸음걸이 그다음에 대통령이 등치가 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했을 때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좀 있어요.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걸을 때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또 체격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대통령이 했을 땐 그렇게 비춰질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뭔가 훈계하려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평소에 어떤 대화나 이런 걸 할 때 나오는 손동작 습관에 불과한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런 쪽으로 뭔가 이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경청도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접점을 하려면 내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 약간의 제가 볼 때는 내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의 어떤 시동을 거는 단계의 어떤 그런 제스처. 거다. 근데 한동훈 대표를 뭐 훈계하려고 했던 자세는 저는 아니다. 굳이 이런 그거를. 부분들에 네. 근데 저희 세 명 다 방송으로 네. 마찬가지고 김기영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방송 계시고 앵커님도 방송에 있었지만 사실은 방송보다도 이 사진 한 장이 갖고 있는 임팩트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방송에서도 맞습니다. 중요한 건 사진을 가지고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진 9장인가요? 대통령실 제공인데 그 사진을 대통령실 참모들이 픽을 해서 제공을 했을 텐데 그러면 그런 사진을 픽했다면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지금 김 대변인의 말씀처럼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런 사진을 픽했다면 정말로 무능한 거고 왜냐 사진의 중요성이 있고 당시 21일 유난 회동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까지 정치권은 물론이고 있었던 중요한 지점이었거든요. 그 지점을 설명하는 이미지 사진이 그런 사진이었다. 근데 그런 의도가 없이 했다면 정말로 무능한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은 다 교체의 대상이고 만약에 그게 의도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무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다 국민들이 알고 있고 사실 그게 사실인데 그걸 여지없이 드러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아마 대통령실 참모들 그 사진을 픽할 때 계속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반항을 하는 한동훈 대표, 더군다나 대통령실 인적 쇄신까지 얘기했잖아요. 기분이 나쁘겠죠. 인간적으로 기분이 나쁠 것도 같아요. 나 쇄신하라고 참모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사진을 억지로 골라서 모욕 주기를 했는데 파장이 커지니까 당시 테이블부터 다시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또 말을 좀 바꿔요. 네, 그래서 말을 바꾼다기보다는 뭐 그 의도가 아니었다고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능한 거예요, 결국은. 원탁 테이블을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원했는데 왜 원탁 테이블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정진석 실장하고 두 사람이 앉고 이제 대통령은 이제 맞은편에 있었는가? 이것도 그러면 그냥 우연에 그냥 그렇게 그날 어떤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래서 그렇게 된 건가?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테이블 구성 배치였는가? 사실 뭐 통상적으로 라운드 테이블이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지 뭐 않습니까? 수평적 관계를 대승적.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전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당대표를 대접한 게 아닌가 그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이 좀 더 다음에 이런 걸 할 때 굳이 그렇죠.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건 있습니다. 협상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만났을 때 본인이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 주변 분들이 모든 게 빈손이다. 이루어진 게 없다. 홀대 받았다. 이렇게 딱 정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저도 이제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 내가 미안해 했는데 뭐가 미안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접점을 찾기 위해서 상대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뭔가 이 사람의 행동을 실제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의미 부여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진짜 여사의 공개 일정 중에서 외교 일정, 순방 일정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 아예 일체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 그거였냐. 근데 한동훈 대표 측에 있는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대통령이 자제하고 있는데 더 자제하면 자제하겠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거를 저 같으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활동 중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성과가 있다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뭔가 각색을 하고 yes, o, no로 대답해라. 이렇게 측근의 예. 워딩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좀 아쉽다. 아쉽다. 네. 근데 뭐 아쉬워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장소, 사진 한 장, 테이블 놓고 대통령 이렇게 계시고 정진석 비서실장과 한동훈 대표가 마치 벌 받는 사람처럼 있고 저는 그 장면도 세 사람의 그 모습도 못 쓰지만 그 장소 아니 우리나라 세계 10위 국가예요. 거기에 의전서열 1위 대통령, 의전서열 7위 여당 대표 그리고 서열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권력 2인자라고 하는 비서실장 이 세 명이 만나는 자리인데 그리고 그건 허물없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왜냐하면 갈등 국면이 컸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 자리인데 예. 이 장소가 그냥 초라해요. 배경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뭐 테이블부터 그렇고 이 사진 한 장이 주는 이미지 그거는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를 맞이하는 자세를 그대로 보여준 거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국민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품격이 많이 떨어진 걸 보여줬다. 예. 그 의도는 알겠는데 예. 의도 자체에도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 이 사진 한 장이 참 국민들이 느끼기에 자괴감을 느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저런 나라야? 이런 느낌. 과거에는 제가 좀 찾아보고 들어올 걸 그랬네. 과거에 혹시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그렇게 만날 때 테이블이 뭐 어떤 라운드 테이블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전혀. 예전에 저도 뭐 제가 어떤 찾아보진 않는데 이 자세인지 보도에 모르겠네. 따르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표를 만난다거나 이럴 때도 대부분 라운드 테이블을 라운드 썼습니다. 테이블이었다. 예. 이거는 뭐 한번 이재명 예. 대표를 만날 때도 라운드 테이블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번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는 좀 동그란 이었고 제가 기억하는 그 박근혜 당시 대표와 예. 이명박 대통령과는 좀 긴 라운드의 라운드 테이블이었다. 테이블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멀었습니다. 멀었습니다. 어쨌든 네. 뭐 대통령실에 원탁 테이블이 없어서 그 사각 테이블로 한 건 아닐 거고 네, 예, 어쨌든 예. 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친한계에서와 또 대통령실에서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날 대통령은 이제 차담의 형태로 뭐 콜라를 마셨고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이왕이면은 뭐 밥 한 끼 네, 예. 그래서 이제 보내면 더 좋았을 법도 한데 어쨌든 차담회로 이제 끝났는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제 이런 분들과 저녁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날 바로 다음 날도 아니고 바로 그날 그걸 또 이제 친한계는 굉장히 서운해해요. 꼭 그날 저녁에 이제 한동훈 대표를 만난 그날 저녁에 꼭
추경호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만나야 될 긴박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디펜스하고 쉴드 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요. 근데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번개를 많이 하십니다. 번개. 네, 번개를 많이 해서 여기서 번개라 하면 이제 저녁 약속에 있어서 공식 일정이 없다 그러면 누구랑 같이 밥 먹자 하면서 사람들을 좀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홍보수석 같은 경우도 저희랑 뭐 회의를 하다가도 갑자기 호출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 저도 좀 들었어요. 국회의원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 말을 빌리자면 본인이 이제 여의도에서 저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갔다. 그래서 뭐 밥을 먹는 자리는 아니고 밥을 먹던 자리에 갔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뭐냐면 정치라는 게 특히 해석의 영역이 많지 않습니까? 나의 본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비춰주고 해석되느냐. 그리고 정치인은 특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서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건 저는 맞습니다. 그렇다 봤을 때 대통령이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한테 같이 밥 한 끼 먹자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차담회로 형식이 진행되더라도 차담회 끝났을 때 한 대표 오늘 약속 없으면 뭐 나랑 번개나 저녁이나 하지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게 하면 그게 쇼인들 뭔들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한테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기분 나쁘다는 거에 다 이마에 써놓고 있어요. 저도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 잘 되길 원하는 입장에서 왜냐 정치는 때로는 그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살기 힘들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골이 깊은 것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느냐 이거죠. 그거는 저는 이른바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의 입장에서 저는 좋지는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 전에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여야 회담 제안을 3시간 만인가 이렇게 금방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뭔가 시그널 아니냐 압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다음날 또 친한계 의원들을 만났을 때 근데 저는 그것도 번개 만찬이었죠. 번개 만찬이었는데 저는 그건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한 대표님에게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집권 여당 대표잖아요. 그렇다면 한 개파의 수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침 회의 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다면 그거를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더 공적인 어떤 자리에서 한 말이 더 무게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서운하다고 해서 한 대표 측근들이 모여서 뭔가 세과시한다? 그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은 양쪽 다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이쪽대로 불만족스러운 게 있고 저쪽은 저쪽대로 불만족스러운 게 있고. 이른바 친한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부터 기대값이 낮았다. 첫 번째는 저거라는 기대값이 거예요. 낮은데 왜 자꾸 독대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저는 그래서 과거부터 이 자리에서도 이전부터 얘기했는데 최후 통첩을 위한 자리다. 자 이거 들어주세요. 그렇죠. 최후 통첩의 자리다.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줄 게 거의 명약 관하고 오케이 그럼 앞으로 제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하나의 변곡점이 필요한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도 이제 뭐 얼마 전에도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실제 친한계도 그렇게 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헤어질 결심을 하고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는 얘기군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래 지금 보니까 너무 궁지에 몰렸는데 한 대표 말에 맞았어. 그러면 뭐 한 대표로서도 나쁠 게 없는 거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았죠. 그걸 예상하고 만났대요. 그거는 첫 번째 원탁 테이블을 준비시켜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며칠 전부터 통보가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실은 이런 분위기구나라는 걸 친하게 눈치채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예상한 것보다도 더 나쁜 결과로 만났죠. 그런데 앞서 이제 식사 얘기를 하셨는데 여권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대통령 성정이 이제 뭐 얘기하다가 밥 때 되면 밥 먹자. 이게 기본이 라는 거죠. 근데 81분, 6시 15분에 회동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라! 밥때가 됐는데.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지방 중소도시긴 한데 시내 쪽이었거든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형 친구들도 많이 와요. 집에 쌀이 없어도 밥 때 되면 밥은 먹여서 보내는 게 우리네 인지상정이에요. 지금 물론 밥은 못 먹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대표가 굶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밥 대될 때 보내는 건 우리나라의 정서가 예의가 아니다. 아니죠. 정서가. 제가 그만큼 대통령이 제가 듣는 여권 관계자 얘기로는 한 대표가 싫었다는 아니 거예요. 제가 그냥 이거는 뭐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뭐 어떤 감정이다 그거는 국민들이 아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줄이고 전 아쉬운 게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선거 이후에 대통령이 밥을 먹자고 그랬잖아요. 몇 번이나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에서도. 근데 응하지 안 했잖아요. 그랬나요? 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 뭐 여러 모임을 했는데 끝내 그 이루어지지 않고 전당대회 전까지 밥자리가 여러 있었고 대통령이 기자들 질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뭐 언제든지 뭐 소통할 수 있는 관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한동훈 예. 대표는 굳이 밥자리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뭐 밥자리보다는 뭐 토론을 하든 뭐 하든 뭐 그런 게 뭐 의미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밥을 먹으면서 그냥 밥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밥을 되게, 먹었어야 된다고. 두 분이 이제 진지하게 얘기할 것도 밥자리를 빌어서 좀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네. 근데 대통령은 그때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게 밥을 같이 먹자라고 제안한 것은 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 현안 또는 여러 가지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해라. 내가 밥 먹으면서 다 들을게.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밥자리를 제안한 건가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실도 그렇고, 저기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 이후에 그거를 이제 비대위원장도 했고 총선을 이끌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책임이 누구한테 몇 퍼센트 있느냐 그걸 떠나서 그래도 한 번 정도 만나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의도를 떠나서 만나다 보면 거기서 뭐 자연스럽게 오해도 풀릴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왜 굳이 기자들이 수없이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자 질문을 받고 나서도 먹자고 했는데 왜 굳이 안 하셨을까? 저는 그건 뭐 김기현 대변인 말씀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어서 유난 갈등이라는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주장하는 내용의 콘텐츠, 주장하는 바의 콘텐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사 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의정 갈등, 이런 문제,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한 해법.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와 더 가깝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걸 거부하는 국면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맞다고 보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한동훈 대표도 전 똑같다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설득하고 조정하는 과정인데, 뭐 예를 들어서 21일 날 회동을 하는데, 그날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대표 우리도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박정화 비서실장이 흔쾌히 만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전날 민주당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3명이 국회 직원들과 함께 관저까지 가서 여사 동행명령장을 실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기분 나쁠 법하죠. 그걸 뭐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는 거를 이따 오후에 대통령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서 흔쾌히라든까지 표현을 써서 했어야 됐는지 그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정무 감각이 없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억지로 이해는 이, 눈에는 눈. 그렇죠. 억지로 압박하려는 거였는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은 맞지만 그런 건 왜 어디서 기인하냐. 둘 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검사는 칼싸움만 했거든요. 알겠습니다.